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우리가 실증 연구 기반한 논문을 쓸 때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변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 모형 수립과 가설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증 연구를 진행할 때 크게 이제 6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명확한 문제인식, 그리고 이론과 선행 연구를 고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모형과 가설을 수립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 설계와 연구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 규명을 하게 되고, 가설 검증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은 연구 모형과 가설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문제 결정할 때 범하는 오류가 있거든요. 근데 연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누구나 어려워요. 그러나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구체화하거나 이러한 거에 대한 규칙이나 어떤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 연구 주제,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할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구성하고 결정할 때는 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명확한 계획과 목적 없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먼저 자료를 수집을 시작하는 거. 또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일부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연구 문제를 끼워 맞추려고 시도하거나, 또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로 목표를 정의해서 결과와 결론을 인위적이고 부당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연구자의 주관적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없이 연구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선행 연구 검토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고한 이론적 혹은 개념적 틀에 기초하지 못한 연구 수행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연구 문제 결정할 때 범하는 오류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연구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검증 가능해야 돼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삶, 그리고 어떤 그 산업, 이런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해서 좀 검증 가능해야 되고, 논문이니까 학문적 의미는 당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냥 논문 써서 학자들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인간의 삶에 어떻게 녹여내고 산업 분야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 논문 결과를 가지고 이용할지를 우리가 실무적 이런 시사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 삶과 산업 현장에 있는 의미 있는 이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변수와 변수의 구성 개념을 살펴보면요. 변수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변수는 과학적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변수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변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유능한 연구자의 기본 자세인 거죠. 그래서 변수의 개념을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연구 문제는 연구 가능한 특성들에 관한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관련된 변수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변수는 변화하는 값을 갖는 특성 혹은 요인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에서 이 다루는 특성들은요, 이 요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추상적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모 애착이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 선행 연구에 기반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질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추상적 개념들을 측정 가능하게 질문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측정한다. 그런데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construct, 그러니까 구성 개념 혹은 구인이라고도 불려요. 이 구성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관찰과 측정 가능한 형태인 변수로 만들어서 연구한다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은요, 우리가 이론에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온도의 변화 혹은 약 실험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신체에 대한 변화, 이런 건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죠.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들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런 모든 변수들의 그런 개념들은 직접 측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론에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연구 주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신입사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가 연구하려고 한다. 그럴 때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존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직무 수행 능력 개념의 정의는 연구 대상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공기관 있을 거고, 사기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학교는 신입사원은 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연구 대상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에서 근무 성적 평가 점수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 측정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조작적 정의는 그 측정 기준을 연구자가 정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조작적 정의하면 안 되고 선행 연구를 기반한 그런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작적을 달리 말해서 도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의 도구를 도구로서 내 연구의 도구로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정의해서 이걸 쓸 것인가가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이제 연구 모형. 연구 모형은 우리는 보통 연구자가 우리가 연구 문제를 이제 쫙 찾았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 등을 통해서 이런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와 관련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고요. 상징적 혹은 물리적 현상을 설계해서 만든 공식화된 이론적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 현실을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모형,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다면, 즉 독립변수가 중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가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연구 가설은 연구 모형을 토대로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당연히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개념 또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연구 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한 문헌 연구와 경험 지식 등을 토대로 해서 연구 문제에 잠정적으로 내리는 나의 의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구 가설이고요. 다음은 조작적 정의. 이 조작적 정의는 연구하시는 처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이 수립되면 가설에서 사용되는 구성 개념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 구성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 개념.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잠재 변수, 구성 개념이거든요. 직무 만족, 직무 성과가 각각의 구성 개념, 잠재 변수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측정 변수로 재정의하는 거다. 그리고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구성 개념들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범위도 넓고 그래서 조작 정의를 넓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통한 구체화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문인데요. 이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의 측정 문항들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구성 개념들을 측정 가능하게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다시 정리하는 것인데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성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객관성을 위해 사용된 변수의 선행 연구를 많이 참조해야 됩니다. 구성 개념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되도록
선행 연구에서 입증된 변수들을 이용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구성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화를 해야 돼요. 개념화가 필요한 이유를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 그러니까 결과 변수를 직무 성과를 측정하려고 할 때 사람에 따라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직무 성과를 받아들이는 거가.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직무 성과란 직장 생활에서 성취감과 목표 달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이다. 개념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념적 정의예요. 일반적으로 직무 성과의 전체적인 개념. 그러면 내 연구에서 그 직무 성과는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직무 성과는 종속 변수로서 재택근무 근로자가 능숙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요구를 성취하는 정도로 정해야 한다. 이게 나의 연구의 조작적 정의인 거예요. 아까 재택근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재택근무 대상자로 했는데 거기서 직무 성과에 대한 내 연구에서 직무 성과는 이거야 라고 다시 정의하는 거다. 그래서 덧붙여서 직무 성과,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사용되는 변수의 직무 성과는 누가 개발하고, 이 질문 측정 도구를 누가 개발하고, 누구가 사용한 측정 문항을 이용했고, 리커트 몇 점 척도를 이용한다까지 서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측정 문항으로 나는 상관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업무를 본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상사가 요구한 업무를 기한 내에 마친다. 이런 식의 질문 측정 도구를 몇 가지를 축 늘어뜨린 것이 이제 측정 도구인 거고, 이거를 정의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작적 정의까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 모형을 이제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